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진입니다. 세수하고 나면 보습크림 항상 잘 바르고 계시죠? 태양볕에 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도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요. 아마 습관이 돼서 그냥 세수하고 나오면 당연히 물기를 닦고 스킨 토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피부 보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피부과도 찾아가시고. 그런데 이렇게 건조함에 대해서, 보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소중한 부위가 또 있죠. 이런 건조감 때문에도 산부인과를 많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해요 라고 오기보다는 뭔가 좀 쓰라린데요, 따끔따끔해요, 불편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건조증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도 마찬가지로 좀 건조해요, 뭔가 따끔따끔해요, 관계할 때 쓸리는 느낌이 많이 나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와 혹은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의한 건조증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노화가 오면서 나이가 들면서 30대 이후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누구나 이 질 건조증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 점막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에 있던 주름들이 평평하게 펴지고 질 점막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수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질이 건조한데요, 쓸리는데요, 따끔따끔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50대 이후로 넘어가서 아예 자연적으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끊기게 되면 이때는 의학적인 진단명인 아트로픽 바지나이티스, 위축성 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도 피부과와 마찬가지로 이 건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미리 이 건조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노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소하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보충이겠죠.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유지가 된다면 이 노화가 천천히 올 텐데, 당연히 30대 이후부터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해주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완전히 호르몬이 끊겼을 때는 먹는 호르몬으로 보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서 나오지 않는 거를 먹는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동일한 농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호르몬 제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폐경기의 시기에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유방암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복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암이기 때문에 늘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유방에 대한 초음파라던가 맘모그래피 같은 검진들을 항상 꾸준히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가족력이 유방암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 호르몬 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된 호르몬제들 중에서 유방암 위험이 복용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거의 동일하다 혹은 거의 없다라고 나온 제제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제제들을 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의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오는 증상들이 질 건조증뿐만 아니라 불면, 발한, 뼈가 쑤신다, 골다공증들이 왔어요. 이런 노화와 전반적으로 연관된 증상들이기 때문에 호르몬제에 대한 것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렇게 증상도 심하지는 않고 먹는 데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있는데 혹은 약을 잘 못 챙겨 먹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정을 넣어주거나 에스트로겐 크림을 도포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로 잘 개선이 되지 않는 심한 위축성 질염이나 질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과에서 관리를 하듯이 즉각적으로 이 질을 구성을 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제제들을 주사로 보충을 해주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통해서 콜라겐 재생을 해주거나 실제 콜라겐을 주입을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질 안쪽이나 외음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질 건조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질 건조증은 방치를 하면 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많이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서 치료법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량적으로 질 건조증이 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질 건조증이 온다고 해서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이걸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질 건조증이 생각보다 나한테 많이 불편감을 주고 있었고, 이런 증상들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질의 노화와 연관 있는 다른
질병들, 요실금이나 질 근육 처짐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중요한 질환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으면 주저 말고 산부인과에 오셔서 상담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성이 편안하게 산부인과에 내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랑뜨 산부인과 최예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